안녕하세요, 에브리고입니다. 태국에서 추방돼서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데, 주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도 있고, 아무리 그래봐야 통과할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한 개, 그냥 심사관 마음이에요. 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누구한테 걸리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통과하자마자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어디 탁자 크다란 거 있고 의자가 막 둘러져 있는데, 그 몇 명이 오더라고요. 몇 명 왔는데 그 중에는 뭐 외국인도 있고 이제 해갖고, 외국인 몇 명은 근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태국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서포트를 해줘갖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류 작성하라길래 서류 작성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잘 해서 여행하는 사람이다, 뭐 불법적인 일은 뭐 한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이제 풀려날 걸 기대하고 조금 마음 편안하게 있었는데, 서류를 이제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너무 오래 있었다, 그래서 안 된다, 무조건 자 가라 그래갖고, 일단 직원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방콕도 있었고 파이도 갔었고 치앙마이도 갔었고, 또 이제 딴 데 둘러보고 이제 우돈타니도 갔었고, 이제 우돈타니도 한 2번 갔었죠. 그래갖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너무 오래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사람이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딱 보고 오래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로. 와, 말도 안 되고 억울해가지고 막, 물론 이제 180일 하고 나서 이제 뭐 다음에 들어오던가 아니면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던가 뭐 이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현지인한테 그 공항 안내 데스크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인데 내가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도 갈 거고 인도네시아도 가서 다시 올 수 있냐 물어봤더니 올 수 있대요. 나 지금 이렇게 오래 머물렀는데도 괜찮냐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오면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현지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법적인 것도 있지만 현지 상황에 맞게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인, 그것도 공안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 믿고 이래 추방당할 거 알았으면 차라리 말레이시아를 간다든가 아니면 베트남을 간다든가 나와서 이제 주변 국가를 갔지 왜 태국을 들어갔겠어요. 이제 제가 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태국을 들어가서 이제 조금 시간을 딴 데 여행을 하면서 다음 계획을 짜자는 생각으로 이제 가보고 있었는데,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추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 나기 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딱 보자마자 붙잡고 뭐 기다렸다 면담 시간 거의 안 줘요. 그냥 너 오래 기다려서 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뭐 변명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래 처음에 이제 조금 얘기를 할 때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미리 생각해놨다가 직원 오면 바로 자기 사연하고 막 하소연을 막 해갖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지, 기다려갖고 나한테 시간을 줄 거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면담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면담도 없이 그냥 바로 아웃돼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 추방되는 거기가 있더라고요, 자리가. 그래갖고 끄막히 이제 선텐된 자리인데 거기다가 의자 하나 있고 해서 가니까 이탈리아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다른 해외 사람도 있고, 특히 많은데 중국인들하고 저기 중동 이 사람들이 완전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명 20명 30명 한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추방되면서 우리도 껴가지고 같이 추방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이제 사연을 듣다 보니까 나도 억울하다 막 그랬는데, 이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는 태국 사람하고 결혼도 했고 태국 자식도 있는 거예요. 딸이 있는데 그 뭐 서류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서류가 이상했나 봐요. 뭐 하여튼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추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추방되면 어떻게 하면 아까 이제 불려갔던 거기 사람들 추방되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비행기 맞춰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비행기는 또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거 구매를 해야 돼요.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럼 거기서부터 엄청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근처 나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태국에서 추방됐으면 뭐 베트남 근처 인접 국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왔던 곳으로, 한국에서 태국으로 들어갔으면 한국으로 가야 되고,
저는 이제 발리 여행을 하다 갔기 때문에 발리로 가야 돼요. 발리 비행기 값이 되게 비싸요, 비싸.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 차라리 한국을 가자. 내가 그 비용 생각하고 막 지금 멘붕이 와서 더 계획도 잘 안 짜지고 지금 뭐 태국에 뭐 예약해놨던 거 다 취소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직원한테. 나 지금 발리 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근처 다른 거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줘라. 그랬더니 기다려보래요. 근데 좀 기다렸더니 이제 공항 직원이 와가지고 그러면 말레이시아 갔다가 한국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거 타라. 이거 타면 괜찮다. 그 가격은 발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냐, 일단 한국을 딱 선택하고 할까. 하루 종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은 아까 전에 결혼도 했고 딸도 있는데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이탈리아로 가는데 그때 직항을 타야 되는데 비행가 값이 거의 그때 한 400만 원인가 이래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비싸니까 이쪽을 갈 때 그 사람은 이제 그쪽 타격도 굉장하고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소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앉아있고 그 얘기하다가 거기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이 막 좀 경비를 써야 되는데 바로 추방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바트가 많이 남으니까 그걸로 좀 음료수도 막 돌리고 그러셔가지고 덕분에 좀 음료수도 마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추방되게 되면 이제 그 비행기를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군대식으로 해가지고 침상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동 저기 어디야 그 동남아 사람들이 꽉 차고 있어가지고 냄새도 냄새지만은 뭔가 범죄 집단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괜히 거기 들어가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가서 대충 세수만 하고 이제 그 벤치에 앉아갖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레이시아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네. 공항 안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연결편을 타고 가야 되는데 또 이게 연결편 또 이제 하루 몇 시간 지연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하룻밤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하룻밤 지냈지. 그래 한국 들어오니까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중요한 팁은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는 DTB라는 이제 비자가 있어요.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비자를 갖고 가면 확실해요. 그 비자를 갖고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비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터치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출입국 사무소 사람 만나자마자 자기 사정을 충분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그 면담하는 시간이 없어요. 뭐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인, 중동, 또 이제 동남아 사람들 한 20명, 40명이 무대기로 막 추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사이에 껴갖고 갈 때 시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끌려가자마자 자기 사정을 막 하소연해갖고 일단 어필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너무 이제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예의 있게 자기 정당한 그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하면 혹시 사정을 봐주지 않을까. 왜냐면 거의 한 100%가 이제 복불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너는 될 것 같다,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야 너 안 돼 나가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발리에서 비행기 편을 찾다가 제일 싼 걸 찾았는데, 이게 수완나폼이랑 이제 돈무항 이제 두 개 그 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무항이 오래된 게고 이제 수완나폼이 이제 그 새 신공항인데, 제가 이제 돈무항으로 들어갔어요. 돈무항에 들어가니까 이제 직원한테 이제 쫓겨나면서 나 이런 사정이 진짜 직원한테 물어보고 이게 사정 다 확인하고 이거 괜찮다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또 쫓겨나면서도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던 사람이 이제 지금 여기 돈무항이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돈무항을 갈 바에는 차라리 수완나폼 이쪽으로 신공항으로 가. 신공항으로 가면 그 이제 검색하고 이제 검문하는 게 조금은 유두리 있게 해준대요. 거기보다는. 그럼 혹시라도 선택해야 된다면 요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염두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동남아 여행을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1년 넘게 했죠. 1년 넘게 하고 이제 들어오니까 역시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잘 사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고, 가장 틀린 점은 뭐냐면 물가. 그 동남아 돌아다닐 때는 저거 먹을까 저거 살까 이런 생각을 좀 쉽게 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자마자 뭐
밥값 하나만 해도 한 끼에 뭐 10,000원 가까이 드니까 일단 10,000원이면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한 5-6끼 먹고 아니면 뭐 진짜 싸게 먹으면 10끼 정도까지도 차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아, 너무 물가적으로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태국이나 동남아 쪽이 아, 물가가 가성비가 좋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고요. 일단 그 비슷한 거는 덥다. 너무 덥네요. 와, 지금 막 계속 폭염주의보 계속 터지고 하늘은 저렇게 이제 태양이 그냥 내려찝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에서 한 1년 정도 살아서 그런지 야, 덥긴 더운데 견딜만 하네요. 그건 정말 장점입니다. 이번 여행을 이렇게 좀 안 좋게 마무리하게 됐지만은 처음 시작을 이제 태국에서 시작을 했고 태국에서 이제 저기 이제 라오스 갔다가 라오스에서 이제 캄보디아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에서 라오스에서 다시 태국 갔다가 태국에서 저기 말레이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총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거의 한 1년 3개월 정확히 딱 15개월을 여행했는데 총승 경비는 얼마냐 딱 계산을 해보니까 1,000,000원도 안 썼어요. 한 달에 100만원도 안 쓴 가격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물론 이동 경비 비행기 값 숙소 그리고 먹는 것까지 그리고 뭐 유용한 게 거의 없어서 아마 소소하게 썼기 때문에 유흥도 적당히 이제 저는 거의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목적으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조용한 편이라 가지고 조용하게 이제 소소한 여행 블로그를 이렇게 찍고 났는데 1,000만원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15개월 가까이를 여행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를 사랑하게 됐는데 아, 이렇게 안타깝게 추방이 돼 가지고 다음은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방을 당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이제 기록에 남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딱지죠. 이제 범죄 이력일 수도 있는데 아,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국경을 통과할 때 이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비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추방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인접국가에서 육로로 들어가다가 뭐 추방되면 바로 다시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괜히 한국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갔는데 추방되면 가장 좋은 게 아무래도 비자를 발급받아서 나가는 거고 근데 비자 받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고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굳이 뭐 태국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면 태국에 갈 생각은 없고 이제 태국 주위에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가보는 것도 오히려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음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돈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다시 한번 궁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다음 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제 국내 여행을 어느 정도 좀 해볼 건지 아니면 소소하게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